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무인월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월 3일쯤부터 한 2월 20일쯤까지는 이 인중에 있는 이 무토가 대단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인중의 무토가 이렇게 통근하고 있죠. 무인월은요. 근데 저는요, 이 인중의 무토가 그냥 단순히 무토가 아니고요. 그 이전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들어보시면은 그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세요. 근데 찾아보시기 귀찮으시니까 그냥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지장간 속에 있는 무토는 지장간 속의 무기토는 일종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그러니까 이전 계절과 지금 계절의 기운을 옮겨주는, 운반해주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추웠잖아요. 겨울이니까 추웠겠죠. 그래서 무토는 무토인데 요 안에 차가운 개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감될 때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무토가 통근하니까 인중의 무토가 통근해서 무토가 핵심이고 주인공인 건 맞는데요. 거기에 개수의 기운이 연계되어 있다 또는 연관되어 있다 또는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목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무토가 올라왔는데 그게 개수를 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지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 들어보시면은 아 저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고 아마 적용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세요. 만약에 이민일주 여자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인월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중에 무토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토는 남자 자리에서 올라왔죠. 또는 배우자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배우자궁이라고 안 하고 이성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배우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인중에 무토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얘는 편관이 됩니다. 그럼 궁으로 보나, 성으로 보나, 이거는 분명히 남자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개수의 기운을 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임목은 식신입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떤 남자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내가 먼저 막 연락도 활발히 하고 또 막 수다쟁이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식신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 안에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라는 그릇 안에 개수를 담고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럼 개수는 음기가 되겠죠? 그럼 이 남자가 대단히 철학적인 남자다. 또는 우울감이 있는 남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십성적으로 보면은 개수가 양인이고 겁재잖아요. 자, 남자가 내가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 남자로 인해서 뭔가 불안감이 생기더라. 겁재니까요. 겁재가 상징하는 게 약간의 어떤 불안감이랄까요? 또는 불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 말고 또 다른 여자한테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과성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십성만 보시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궁과성을 크로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좀 쉬운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개수일간인데 기묘년에 태어난 개수일간 기묘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무인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인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이다. 자, 그러면은 무인년에 태어났는 데다가 마침 무인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임목은 상관이에요. 그리고 연주니까 간판 자리잖아요. 그럼 내가 간판상의 변화를 좀 꾀한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알바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알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무토가 올라옵니다. 정관이 올라왔죠. 네. 어떤 조직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알바 자리, 새롭게 들어간 알바 자리에 갔더니 개수, 비견이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랑 되게 비슷하네.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임계수 일간으로만 예시를 들었으니까 다른 일간으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화일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인월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인목은 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인중의 무토는 상관이 됩니다. 자,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이야기를 지어볼게요. 엄마가 정인이니까 엄마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사주 전반적인 구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엄마일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 그냥 뭐 공부하는 걸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중의 무토가 올라오는 거를 편의상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라고 해볼게요. 엄마가 나한테 야, 너 집에서 그렇게만 있지 말고 너도 이제 좀 알바 좀 해라. 수능도 끝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상관을 쓰게 됐어요. 방향을 바꾼 거죠. 아, 엄마 말도 일리가 있고 나 알바 자리나 좀 알아볼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개수, 편관이죠. 되게 괜찮은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왜냐면 정관은 그냥 보편적인 건데 편관이라고 느끼면은 대단히 강력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단히 괜찮은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자, 경금일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경금일간인데 무인월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주의 원국을 보고 판단 내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인중의 무토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인목이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토가 편인이 돼요. 그리고 이 무토가 개수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개수는 상관이 됩니다. 자, 경금일간분이 무인월 딱 초가 됐더니 편제, 내가 친구들하고 개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개모임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란 말이에요. 편인이니까. 편인이 무조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개모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상관을 쓰는 거니까요. 이 개모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당연히 어떤 경금일간 분들은 뭐 편제니까 시어머님이나 또는 본인의 부친, 그리고 편인이니까 부친을 도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편인이 내 것을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뭐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래서 또는 부친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시어머님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길 것 같아.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사주 원국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무인월에 이제 인중의 무토가 천간으로 올라왔을 때 이 무토는 일단은 무토는 뜨거운 게 맞습니다. 뜨거운 게 맞는데 개수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무토 자체가 원래 대단히 뜨거운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토 위에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무토 위에 우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아마 뭐 0. 몇 초 만에 뼈까지 다 녹아버릴 거거든요. 무토는 그만큼 뜨겁습니다. 근데 인중의 무토는 개수의 기운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천간에 올라와 있는 이 무토는 순수한 무토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게 맞아요. 그런데 인중의 무토를 뜨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인중의 무토도 뜨겁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지금 더워야 돼요. 여름처럼.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고
그래서 명리학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24절기하고도 정말 잘 맞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에 대입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중의 이 무토 구간인데 2월 3일부터 지금 뭐 덥나요? 땀이 뻘뻘 나나요? 아니잖아요. 인중에 있는 무토는 차갑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무토에 뿌리를 두고 올라와 있는 천간의 무토는 뜨겁다. 왜? 천간에 있는 글자는 순수하니까. 원래 본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경금이라고 다 똑같은 경금이 아니다. 네, 사중의 경금, 을사년이니까 요 경금이 다르고 신중의 경금이 다르고 유중의 경금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지라는 옷을 입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사화는 초여름이니까 초여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경금인 거고, 그리고 신중에 있는 경금은 이게 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이에요. 9월 초. 그럼 더울 때거든요. 대단히 더울 때예요. 그러면은 대단히 더울 때 존재하는 경금인 거고요. 유중의 경금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금과 가장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인중에 있는 무토도 이게 인중의 무토, 신중의 무토, 사중의 무토, 해중의 무토가 다 다르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해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무인월이 들어왔고요. 지장간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저는 이제 인중의 무토 구간이다. 2월 3일부터 한 2월 20 며칠까지는 인중의 무토 구간이다. 그리고 월운에서 통근하고 있으므로 인중의 무토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실 때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을 했죠? 인목 껍데기도 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토가 올라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명식에 여러분들 일간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인목이라는 껍데기에서 무토가 올라오는 걸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인중에 있는 무토는 개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므로 개수와 연관지어서 해석하시면 아마 대단히 놀라운 경험들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입춘이 옵니다. 네, 정말 바야흐로 을사년이 시작이 되는군요. 참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안 살았던 날에는 나를 또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기로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보겠습니다.